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행 감각입니다. 또 운전자가 원할 때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든 차량을 조향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경쟁 모델인 K5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위쪽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요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토요타 9세대 캠리입니다. 이제 캠리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출시되기 때문에 굳이 캠리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캠리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공식이 역시나 캠리, 새로운 캠리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의 변화 정말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의 토요타는 디자인 변화를 그동안 많이 보여줬었는데 좀 과하다, 과격하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9세대 캠리에서는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다른 프리우스라든지 크라운 같은 다른 차량들과 디자인 일관성을 좀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디귿자로 꺾여 있는 이 주간 주행 등을 포함한 이 헤드램프 구성 역시 프리우스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큼지막한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 그리고 위쪽에 좀 작은 공기 흡입구는 작게 위쪽에도 마련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동화 모델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세단, 중형 세단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에는 전륜구동 모델만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는 AWD 모델도 있긴 한데요. 좀 더 짧은 오버윙이었다면 더 스포티해 보였겠지만,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 측면 실루엣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 세단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오히려 스포츠 세단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C필러 쪽의 끝부분을 기존 모델과 달리 살짝 위쪽으로 올리면서 뒤쪽의 흐름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승차 사항을 보니까 제법 좀 거칠게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브리지스톤은 235, 4R 18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고도 보여지고요. 또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연비 표시가 있는데, 연비 등급 1등급에 복합 연비 17.1에 정말 좋은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이브리드 타는 거겠죠. 자, 후면으로 와보면 디귿자 형태의 이 리어램프 디자인도 전면부에 있던 주간주행 등과 같은 디자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앞뒤 디자인 일체감도 이어가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역시 굉장히 넉넉합니다. 아쉽게도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지금 제 가방이 지금 놓여있는 상태인데, 골프백 한 3개 정도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그러한 상태이고, 특히나 측면 쪽에 이 벽 쪽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조금씩 좀 컴팩트화 됐기 때문에, 보통 과거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트렁크 하부 쪽에 지금 다시 좀 엔진이 가동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이 하부 쪽에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구성품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전동식 트렁크 게이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정차했을 때는 EV 모드로 상당히 조용하게 정차했었지만, 어느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면 자동으로 이제 엔진이 가동하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일정량의 최소한의 이 배터리를 남길 수 있도록 차량이 영리하게 이렇게 정차된 상태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도어를 열어보면요, 닫는 소리,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도어 닫는 소리를 좀 들려주고 있고요. 역시나 실내 공간은 기존에 캠리가 이어왔던 아주 넉넉한 공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9세대로 넘어와서는 좀 더 기존 모델보다 디지털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실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내실 다진 것이 이 9세대의 캠리인데요. 그런 것들을 차차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시트도 굉장히 착자감이 좋았습니다. 부드럽고요. 특히나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된 차량은 아닌데도 이 허리를 잘 지지해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시트입니다. 어깨부터 허리 끝단까지, 그리고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까지 굉장히 몸을 잘 받쳐주는 굉장히 편안한 시트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드 내실까지도 더해지면서 좀 고급감을 더하고 있네요. 차량의 실내는, 기존에는 캠리는 약간 수평 형태의 스티어링 휠 쪽에서
이 조수석 쪽으로 흐르는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 특징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평 기조의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실내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주고 차량 외부에서는 경쾌함을 주는 이런 디자인을 실내와 실내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잡았을 때 파지되는 느낌이 중형 세단으로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차량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좀 넉넉한 크기입니다. 버튼의 위치도 동양인들보다는 오히려 좀 서양인들의 이 손 크기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큼직하기도 하고 거리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조절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안쪽에 메뉴들을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계기판 왼쪽에 보시면 배터리 게이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시로 정말 일부러 뭐 배터리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가속을 하지 않는 그러한 주행이 아니라면은 정말 일정 수준으로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XLE 프리미엄 트림인데 위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프리미엄 트림에는 마련이 됩니다.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U 플러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OTT 서비스라든지 팟빵, 지니뮤직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이제 과거의 도요타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용성이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물리버튼 형태의 이러한 버튼들도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았습니다. 보통 이 위쪽에 요즘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메뉴를 통합하다 보니까 스크린을 올리고 터치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 3개와 함께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컵을 잘 잡아주는 이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EV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역시 스타일을 중시하면서 이 기어 노브도 작은 크기라든지 다이얼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좀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이러한 기어 노브 형태가 다루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래쪽에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자, 2열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큰 크기의 이 선루프도 마련하고 있어서 개방감 역시 뛰어나고요. 앉았을 때 무릎 앞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앞쪽에도 이제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은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공장치 조작 버튼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이 정말 2열에서는 반가운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2열 시트가 앞쪽으로 올라옵니다. 지금이 가장 높게 각도를 세운 상태이고요. 눕히게 되면은 각도가 한 20에서 3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가장 눕혀져 있을 상태에서는 다리를 정말 쭉 펴고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딱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시트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썼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적용을 하면서 2열 시트의 편안함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컵홀더 버튼을 눌러서 파업되는 형태이고요. 스키스루도 한쪽에는 마련되어 있네요. 하지만 시트 자체를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더해지면서 시트 자체를 이제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짐을 실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는 분명할 것 같네요. 네, 그럼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 XLE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5천만 원 좀 넘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죠.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차가 있겠냐마는 동력 성능도 개선이 됐고 전반적인 편의 기능도 좋아지면서 가격이 좀 올라 버렸습니다. 사실 중형 SUV이고 국내 시장에서는 소나타라든지 K5와 같은 등급의 차량이긴 하지만 가격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그랜저랑 경쟁하게 되겠죠. 일단 9세대 캠리만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퍼포먼스가 굉장한 차량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고급감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까지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시승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박 2일 정도 차량을 시승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의 가치가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캠리입니다. 지난 8세대 캠리만 하더라도 국내 출시 현장에서도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퍼포먼스 세단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력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캠리가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9세대 캠리는 뭐 동력 성능이 좋아진 것도 어느 정도 좀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일상에서의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132마력으로 20마력 정도 출력이 올라갔고요. 배터리 역시 용량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크기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촘촘하게 셀을 구성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중속영역에서 주행을 할 때보다 뭐 시내 주행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이럴 때 전기 모터의 힘이 확실하게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이브리드처럼 단순하게 이제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플러스 동력 성능, 일상에서 얼마나 경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히나 이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거기다 모든 동작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금 이 앞쪽의 계기판에도 항상 이 엔진 출력을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전기 모터의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주행하다가 감속하면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정말 유연하게 대처해 줍니다. 뭐 국내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만큼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변속기는 ECVT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량들 몰 때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보면은 부밍음이 좀 더 크게 실내로 들이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 바로 전반적으로 MVH 성능, 그러니까 차음 수준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실내로 들이치는 소음이 있긴 하지만 한 톤 꺾여서 운전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소음이 전달이 되고요. 특히 이 차량 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널들이 많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음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행 감각입니다. 정말 스포츠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원할 때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든 차량을 조향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뭐 동력 성능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그렇게 헐렁한 타입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적당한 힘으로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전해주면서 차량의 움직임 역시 아주 깔끔합니다. 뭐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입김이 많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캠리도 나름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경쟁 모델인 K5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위쪽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 브레이킹 성능도 좀 개선이 됐는데요. 부스터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역시나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내연기관 차량의 브레이크와는 약간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그런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킹을 한참 밟아야지 뭔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든지, 초반에는 좀 헐거운 느낌, 하지만 또 브레이킹이 일관적이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느낄 수가 없고요. 특히 캠리의 부스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된 모습, 초반의 담력이라든지 속도를 높여서 급브레이킹 했을 때의 담력, 이런 것들 역시 운전자가 특별하게 이상하다라는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가 되고, 어찌됐건 내연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이 전기의 힘을,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진 차량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참 그런 거 보면 도요타는
사실 토요타가 초반에는 이 전기차가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에는 쟤네들은 왜 전기차 이렇게 빨리빨리 안 만들고 있나 라는 생각을 뭐 많은 분들이 했었고, 저도 그런 것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야 진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토요타가 성견지명이 대단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멘텀, 좋은 시기에 좋은 하이브리드 갖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겠고, 특히나 토요타 같이 오랫동안 검증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